안녕하세요. 닥터 꼬집입니다. 저희 병원에 이제 미세 현미경을 다루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이제 신경치료를 받다가 잘 안 돼서 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대학병원을 가시려고 대학병원 갔다가 대학병원에 이제 대기 시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조금 더 빨리 이제 통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 병원에 오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분들이 이제 착각을 하시는 게 미세현미경을 쓰면 모든 신경관을 무조건 찾을 수 있다고 착각을 하시는데, 실은 이제 미세현미경을 쓰게 되면은 신경관을 찾는데 유리한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의 입구에 해당하는 상방의 이제 구멍들은 웬만하면 다 찾을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중간에 석회화가 돼서 우리 몸의 방어 기전 때문에 석회화가 돼서 굉장히 이제 신경관이 이렇게 수축을 하고 있다 그러면 그거를 뚫고 들어가는 거는 미세 현미경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이제 기구로 뚫고 들어가야 되는데, 찾아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잘 찾아지시는 분들이 있지만 안 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조심스럽게, 저희 병원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최선을 다해 보겠지만 위에서 신경관이 찾아지지 않으면 그때는 이제 수술적인 방법을 동원할 수밖에 없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수술적인 방법을 동원이 안 되는 부위도 있고, 하더라도 접근성이 안 돼서 실패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신경치료로 할 수 있으면 그걸로 하는 게 제일 좋고, 그게 아니면 수술적인 단계로 넘어가야 되고, 만약에 수술적인 접근이 안 되거나 수술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임플란트로 가는 게 정답이겠죠. 그래서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수술적인 방법으로 해결을 해드린 케이스입니다. 한번 꼬집어 보겠습니다. 네, 10년 전에 이제 신경치료를 한 어금니인데 이제 미세현미경 재신경치료와 치근 절제술을 시행을 한 거예요. 타치과에서 이제 신경관을 못 찾아서 현미경이 있는 치과에 가라 보라고 해서 이제 오신 분이신데, 10년 전에 신경치료를 받고 타치과에서 신경치료를 받던 도중에 이제 내원을 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제 엑스레이를 보게 되면 이치아가 문제인데, 아마 이제 신경관이 이 입천장 쪽 뿌리가 하나가 있고, 보통 이 바깥쪽에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아마 이쪽에 신경관 하나를 못 찾은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는 지금 자세히 보면 여기에 신경 치료한 재료가 살짝 넘어가 있죠. 이런 오버필링 된 것도 조금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는데, 신경치료한 퀄리티로 봤을 땐 나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치료를 최대한 이쪽 신경관 하나 놓친 거를 갖다가 최대한 찾아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CT 단면은 없는데, 보통 이제 이런 것들은 CT를 찍게 되면 보통 이제 입천장 쪽에 뭔가 동심원적인 이런 신경관이 있고, 중간에 이제 이렇게 신경관이 있고, 바깥쪽에 뭔가 앞쪽 뿌리가 이렇게 길쭉한 신경관, 그리고 이제 뒤쪽에 뿌리가 이렇게 있고, 이 중간에 이제 신경관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통 이 앞쪽에도 신경관이 2개 정도 있는데 이제 1개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 뒤쪽 뿌리인데, 이게 이제 CT 상에서 보면 신경관이 정말 석회화가 심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문제는 여기 CT상에서 보이는 경우, 여기에 신경관이 뭔가 까맣게 해서 보인다 그러면 이제 저도 있겠구나 하고 이제 조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들어가는 편이고, 안 보인다, 신경관이 안 보이고 그냥 이렇게 있고 여기가 이제 완전히 이렇게 막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긴장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렇게 신경관이 안 보여도 실제로 저희가 이제 현미경으로 보고 이 입구를 찾아 들어가게 되면은 입구는 거의 다 찾을 수 있거든요. 이 상방에는. 왜냐면 위에서 이제 이렇게 쳐다보게 되면 이 입구는 거의 다 찾고, 그리고 이제 해부학적으로 이 입구가 거의 있는 위치가 현미경으로 보면 거의 보여요. 그래서 이제 다 찾을 수 있는데, 문제는 이 중간에 부분에 막혀 있다 그러면 이거를 괜히 뚫고 기계적인 조작을 해서 가다가는 엉뚱한 곳에 이제 구멍이 뚫려 버리면 그게 또 신경치료의 실패로 이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된다. 재신경치료 트라이를 해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신경치료 임시 약제로 되어 있는 상태고, 다른 신경관을 일단 들어가 보고 지저분하면은 제거하고, 아니면은 조금 일단 유지하기로 했는데, 지금 이 부위가 현미경으로 들여다본 건데
제가 이제 26배까지도 최대 확대를 할 수가 있는데 보통 이제 10배 이상으로 아마 봤을 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10배에서 20배 정도. 그 이하의 배율로 보게 되면 아무래도 신경관을 찾는데 조금 불리한 것 같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배율은 이제 10배 배율에서 밝은 광원에서 좀 봐서 이 입구를 거의 찾을 수가 있는데, 몇 번, 한 두세 번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가 완전히 이제 어떻게 보면 막혀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신경관이 뚫릴 것 같아가 아니고 엉뚱한 신경관이 아닌 곳에 신경관 길이 곳에 뚫릴 것 같아서 그냥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중요한 건 이제 접근이 가능하면 제가 이제 치근단 수술을 하겠지만, 치근단 절제술을 하겠지만, 이게 이제 가장 끝에 있는 치아이기 때문에 접근이 불가능해서 이거를 잘라내 버리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앞으로 좀 돌아가 보면 이게 이제 보통은 이 앞쪽에 있는 치아들, 작은 어금니부터 작은 어금니, 저희가 이제 수직적으로 뭔가 뿌리 끝에 이제 접근을 하는 게 이 앞쪽에 있는 것들은 가능해요. 그리고 이 치아의 앞쪽 뿌리까지는 그래도 입술을 이렇게 당기면, 입술이 여기에 이제 뭐 이렇게 있으니까, 여기 입이 이렇게 있으니까 사람 입이 여기를 당기면 환자도 힘들지만 이제 여기까지 가능한데, 지금 문제가 되는 뿌리는 지금 이쪽 뿌리란 말이에요. 근데 입이 뭐 여기에 지퍼가 있어가지고 여기까지 접근이 가능하면 모르겠는데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쪽 치아는 문제가 생기면 원래는 치아를 뽑아서 다시 집어넣는 치아 재식술이 적응증이에요. 치아 재식술이 적응증인데, 지금 치아 재식술 같은 경우에는 리스크가 있는 게, 치아를 발치하는 중간에 이제 치아가 부러져 버릴 확률이 있는 거죠. 이 치아 같은 경우에 뿌리가 이제 약간 벌어져 있는 타입이기 때문에 이걸 바깥으로 끄집어내기가 부담스러웠어요. 그래서 그냥 이 문제가 되는 치아 뿌리를 하나 잘라버리자, 그리고 이쪽 뿌리 두 개로 그냥 사용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잘라버리고 이제 증상을 본 거죠. 그랬더니 환자분이 아픈 증상이 사라졌다고 해요. 그래서 얘가 잇몸이라는 조직은 뭐 한 달만 지나도 금방 낫기 때문에 그 사이에 임시치아를 잘 해놓으면 충분히 괜찮아요. 이쪽 뿌리가 없기 때문에 이쪽이 원래는 이렇게 크라운이 돼야 되지만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크라운을 제작을 해드렸고, 뭐 여기에서 이제 뿌리를 하나가, 이 뿌리가 이제 한마디로 없어진 거죠. 여기 있는 뿌리가 이렇게 해서 이 뿌리가 없어졌지만 그냥 크라운을 해서 잘 사용을 하고 정기 체크업하고 있고, 이 두 개의 신경관은 뭐 안 건드렸어요. 그냥 깨끗하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서. 바깥으로 뭔가 넘어가 있는 재료가 있기는 하지만 이것도 꼭 치료를 실패를 의미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세균적으로 뭔가 문제를 안 일으키기 때문에 큰 문제 없이 지금도 정기 체크업 하면서 잘 쓰고 계신다. 그래서 이제 환자분들이 미세현미경을 한다 그래서 신경관 무조건 다 뚫고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고, 입구를 찾는 데 굉장히 유리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신경관을 놓쳐가지고 치료를 실패하는 케이스가 확실히 줄일 수가 있는 거고, 하지만 그게 접근이 불가능해서 신경관을 못 찾는 경우는 수술적인 방법을 동원을 해야 된다. 치근단 절제술, 치아 재식술도 있지만 치근을 아예 잘라내버리는 치근 절제술이라는 것도 있다. 그래서 이제 상악 대구치에서는 그것도 하나의 치료 옵션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고 하시면 닥터꼬집 치과 DM 좋아요, 구독 꼭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